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3일 경동시장 방문해가지고 기자들하고의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논란이 된 게 뭐냐면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에다가 대여했던 8억 1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나한테 변제하라는 그 공문을 갖다가 국민의힘에다가 보냈다. 이런 사실들이 이제 공개돼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단일화를 위해서 내 70억 원까지 포기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변제하지 않은 이자 2,500만 원 나한테 갚아라 마라. 지금 이걸 나한테 따질 문제가 아니다. 왜냐? 나는 문재인 정권을 종식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권 탄생을 저지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서 나는 내 돈 70억 원을 포기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 이런 사람이 내가 그 돈 1,000만 원, 2,000만 원 그거 받으려고 그렇게 했겠느냐? 그거 안 받으면 선거법상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항변조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거법에 진짜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는 그것도 추후 확인해 봐야 될 문제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안철수 의원이 자기가 70억 원을 포기했다고 하는 주장,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크지 않다.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자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시절 대선을 치르기 위해 70억 원을 썼다. 그리고 합당하는 과정에서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다. 한 푼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공직선거법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상으로 내가 선거에 출마했는데 내 선거비를 보전받는 그런 어떤 조건부로 해가지고 후보를 사퇴할 경우에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서울시 교육감 광노현 씨 있지 않습니까? 광노현 씨, 후보 매수죄인가? 그런 거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법상 한 푼도 요구할 수 없고 한 푼도 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데 정말 안철수 의원이 70억 원을 포기했느냐? 요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중요한 거는 포기란 단어의 뜻입니다. 포기. 포기란 거는 자기의 권리, 자격, 물건을 갖다가 내던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70억 원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거는 내가 70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재명 정권을 탄생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 출범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 종식을 위해서 나는 그걸 내던졌다. 그 권리를 내던졌다. 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과연 그러면 안철수 의원한테는 70억 원을 받을 권리가 정말 있었을까? 안철수 의원이 대선을 정말 완주했다면 선거 비용을 100% 보전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을까?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된다 그겁니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9일 대선, 이게 선거운동 개시일이 2월 15일부터였습니다. 2월 15일부터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성사한 3월 3일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보전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다른 공직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5인 경우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득표율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100%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가 있고,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10% 초과 15% 미만인 경우에는,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 그러니까 선거비 지출한 거에 50%를 갖다가 보전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거를 먼저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안철수 의원은 득표율 15%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득표율 15% 기록해서 자기가 지출했던 선거비용을 다 보전받을 수 있었을까? 요거를 살펴봐야 된다 그겁니다. 아니면 그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까? 70억 원의 절반이 얼마입니까? 35억 원. 물론 안철수 의원이 대선을 완주했다고 한다면 선거 비용은 70억 원이 아니라 한 100 몇십억 원, 200억 원 가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남은 기간, 그 선거 막바지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총 공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3월 3일까지 썼다고 주장하는 그 금액이 70억 원이기 때문에 70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론조사 결과는 제가 안철수 후보한테 유리한 또는 불리한 이런 결과를 갖다가 제가 임의적으로 추출한 게 아닙니다. 정례적으로
이 조사를 한 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업체들의 결과를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8일 안철수 의원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 의원 지지율은 8.3%, 2월 23일 6.8%, 2월 27일 8.6%, 3월 2일 7.1%. 그러니까 3월 3일 후보 단일화 전까지 안철수 의원 지지율 이걸 보면은 선거 대선을 완주한다고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은 정말 한 푼 보전받지도 못할 정도의 득표율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업체의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0일 6%, 2월 28일 5.5%, 3월 3일 6.1%. 이걸 봐도 안철수 의원은 대선을 완주했다고 해도 선거 비용을 100%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고 50%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는 득표율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월 20일 5.8%, 2월 27일 5.9%, 3월 2일 8.9%, 3월 3일 7.2%. 이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길리서치 2월 15일 7.2%, 2월 21일 6.5%, 3월 3일 6.1%. 이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서치 비오 2월 17일 7%, 2월 24일 7%, 3월 3일 7%.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5%를 초과하기는커녕 10%를 넘기기는커녕 그 미만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70억 원을 썼던 100억을 썼던 200억을 썼던 100원도 보전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때 당시의 여론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안철수 의원이 대선 완주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2017년 대선 당시에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아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탄생하는데 일조를 냈다, 기여를 냈다는 비판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은. 그리고 2022년 대선 당시에는 그리 높지 않은 지지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그렇게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던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를 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재명 정권의 탄생에 미필적 고의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일조를 한다, 간접적으로 일조를 한다 했을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은 비판받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정치적 생명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안철수 의원이 대선을 완주할 만한 그런 여건조차 아니었고, 대선을 완주했다고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 본인이 지출했던 선거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그런 득표율을 기록했을 거라고 과연 누가 예상을 할 수 있었을까? 안철수 의원 말고, 안철수 의원 가족 말고, 안철수 의원 측근들조차도 아마 그런 예상은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와서 자기가 70억 원을 포기했다. 나 70억 원 충분히 내가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나는 그 권리를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서 내가 포기했다, 내던졌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과연 그 얘기가 우리 국민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겠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자기가 70억 원을 포기했기 때문에, 자기가 선거비 보전받는 걸 포기하고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라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의 주장은 사실일까? 이런 거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 주장을 그대로 한번 수용해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대선 비용으로 70억 원 썼고 15% 이상을 득표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충분하게 넉넉하게 있었는데도 그거를 포기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70억 원 손해봤다. 요걸 먼저 가정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약하지만 안철수 의원 주장을 100% 수용해가지고 그거를 전제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안철수 의원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안랩 주식입니다. 안랩 주식. 안랩 주가가 엄청 많이 뛰었다. 요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겁니다. 뭘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과 합당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소속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지금 나섰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과연 안랩 주가는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했느냐, 어떤 변화를 겪었느냐,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안랩 주가는 원래 통상적으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는 이벤트가 있기 전에 한 6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6만 원대. 안랩 주가는 계속 한 6만 원,
뭐 많으면 한 7만 원 요 정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6만 5천 원 안팎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주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65,600원이었던 안랩 주가가 12월 들어서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1월 10일에는 11월 30일 종가 대비 75% 상승한 11만 4,500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폭등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후에는 하락세를 거듭합니다. 왜 하락세를 거듭합니까? 지지율이 뜨지 않으니까. 지지율이 뜨지 않고 이런 어떤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이런 것들이 성사되지 않고 지지부진하니까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안랩의 주가마저 떨어졌다 그겁니다. 그래서 2022년 2월 28일에는 다시 65,000원으로 떨어집니다. 다시 원래의 안랩 주가로 회귀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가 성사됐지 않습니까? 3월 3일입니다. 78,000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고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안랩 주가는 또 폭등합니다. 이 과정에서 안랩 주가가 폭등해가지고 3월 10일 73,800원이었던 안랩의 주가는 3월 24일에 장중 최고가가 21만 8,500원, 그날의 종가는 14만 5천원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았고 안철수 총리설이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뛸 수밖에 없었고 3월 24일 당시에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합당 논의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집권 여당에 들어가서 그 차기 주자군으로 꼽힌다고 한다면 주가가 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24일은 결국엔 14만 5천원이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안랩 주가는 다시 또 6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왜냐? 그거를 이제 유지할 만한 정치적 이벤트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제 지금 국민의당 대표를 노리고 양강 구도를 구축하면서 안랩 주가는 현재 2월 3일 종가 기준으로 93,800원이 됐습니다. 다시 거의 한 3만원가량 올랐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안철수 의원은 만약에 대선을 완주하고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를 하지 않고 나 70억 원 포기 못해 뭐 포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대선을 완주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한테 정치적 미래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안랩의 주가는 6만 원대로 떨어지고 안랩 주가는 지금까지 거기 그 수준을 유지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비약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를 했고 윤석열 정권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 거론되고 있고 스스로 나섰기 때문에 안랩의 주가가 6만 원대로 떨어졌던 게 다시 9만 4천원, 9만 3,800원으로 올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보유한 안랩 주식 수가 186만 주라는 걸 감안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를 하고 윤석열 정권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안랩 주가가 지금 이렇게 뛰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안랩 주가가 꿈틀거리고 지금 현재 93,800원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3월 3일 73,800원이었던 게 3월 3일에 78,000원이었던 게 2월 3일 현재 93,800원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가진 안랩의 주식은 총 1,317억 원에서 1,745억 원으로 그 가치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차익이 428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실제로 70억 원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그로 인해서 얻은 지금 현재 차익이 428억 원이다 그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억지입니까?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정말 손해를 본 겁니까?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남는 장사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에 합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비례대표 3명과 함께 초미니 정당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면 안철수 의원의 70억 원 포기 주장은 정말 설득력이 크지 않다. 설득력이 낮다. 우리 국민들 중에 안철수 의원의 주장에 공감할 만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